갈게요. 자, 네 번째는 뭐냐? 사용성의 predictable operation입니다. 사용을 할 때 사용자가 그것을 예측 가능하게끔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 화면에서 갑자기 사용 방법을 모르겠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용을 해야 된다면 사용자는 당황하고 또 사용성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사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조작하지 못하거나 다음으로 넘어가거나 뒤로 돌아갈 수 없다면 사용성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두는데, 글로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항상 중요한 그 이동을 해야 될 때 그것을 항상 같은 곳에다가 띄워놓고 그것을 눌렀을 때 항상 그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지 간의 이동, 그리고 중요한 어떤 중요 정보 같은 것들을 항상 같은 곳에 놓는다든지, 그래서 홈 버튼 같은 거, 예전에 그게 물리적으로도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죠.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그 홈 버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오퍼레이션이 실패했을 경우 사용자가 길을 잃거나 돌아갈 수 없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 버튼을 최소화했는데 아무리 버튼을 최소화해도 전원 버튼을 남겨놓거든요. 전원은 물리적으로 켜고 끌 수 있게 하는 그것을 남겨놓죠. 그 이유는 프리딕터블 오퍼레이션이 실패했을 때는 껐다 키는 것이 가장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없애지 않고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딕터블 오퍼레이션에서 굉장히 그 예시로 들만한 것은 홈쇼핑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다 다르지만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표시하고 그것을 사는 방법은 항상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항상 고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상품을 게시하고 그것을 사거나 장바구니에 넣거나 뭐 이런 내용들은 항상 같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다른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야 될지는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사용성이 있다. 그리고 뭐 웹툰 같은 경우에도 웹툰이 뭐 다른 웹툰을 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이동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는 같죠. 그래서 제가 이건 약간 이제 홈쇼핑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팀 작업을 했을 때 각각의 팀원들이 만드는 UX가 너무나 달라서 이질적이라서 그것을 서로 하나의 어떤 사용성이, 일관된 사용성을 보여주지 못하면 사용자가 들어와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너무나 다른 사용성 때문에 좀 당황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관된 사용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떤 통일해야 될 부분을 어떤 것들을 통일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변화를 주면서 사용자에게 어떤 사용의 즐거움과 또 변화를 줄 것인지를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logical and consistent interaction of the interaction allows to user easily recognize and utilize the rules of the system. 그래서 어떤 일관된 인터랙션은 사용자들이 이 시스템의 룰을 이해하고 그것에 좀 더 적응하기 쉽게 한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쉽게 이해하려면 아까 이제 주유소의 사례처럼 간단 명료한 UX를 만들어야 되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사용자들이 예측할 수 있게, 이게 심플하면 처음에 쉽게 적응하죠. 근데 그것을 계속 심플하게 유지하면서 이 플로우를, 이 사용성의 어떤 단계를 많이 만들면은 그게 이제 사용하면서 좀 사용자가 좀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단순하게만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단순하게만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면 안에다 구성을 했을 때, 혹은 뭐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화면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기에다가 버튼이나 이런 스위치를 배열했을 때도 어떠한 규칙을 갖고 이것이 왜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가에 대한 규칙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일관되게 반복되도록 중요한 것들은 고정하거나 아니면 일관된 법칙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사용자들이 계속 이것을 이용할 때
새로운 화면이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그 전에 페이지에서 썼던 기능을 유추해서 이 새로운 기능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시스템에서의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때 일관된 사용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데 홍동백서라고 들어보셨죠? 홍동백서. 이거 제사상, 차례상 차릴 때 홍동백서. 붉은 것은 동쪽에, 하얀 것은 서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 하겠지만 일관되게 차례상을 차릴 때 어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선조들이 만든 그런 줄임말이죠. 그래서 홍동백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건 이쪽을 이게 이제 규칙성을 갖게 해서 나중에 후손들도 이것을 갖게 차릴 수 있게 너무 혼동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어떤 조상님들이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프리딕터블 오퍼레이션의 일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사용성이 굉장히 복잡한 사용성이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의 안쪽에서 어떠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해 줄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기능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일관된 사용성을 줄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5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계속 갱신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주문 버튼을 한 번 눌렀을 때 그것이 주문이 한 번 들어가고 내가 얼마를 지불했는지가 명쾌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주문 버튼을 눌렀는데 이게 눌린 건지 안 눌린 건지 결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주문이 안 된 것 같아. 근데 돈도 안 빠져나간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결제 버튼을 눌렀더니 그게 결제가 계속 돼서 돈이 계속 여러 번 빠져나가고 나중에 뭐 예를 들면 햄버거를 키오스크로 주문하는데 햄버거를 나는 하나 먹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번 눌렀더니 햄버거가 5개 나왔고 5개의 요금이 결제가 됐어. 그래서 5개 나 먹고 싶지 않은데 5개를 강제로 사야 돼. 필요하지 않은 4개는 버리던지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여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액티비티를 결제를 해야 돼서 제가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이렇게 오클랜드 타워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망대에 입장권을 끊어야 되는데 저희 4가족을 입장권을 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특가라고 해서 이렇게 금액이 뜨는데 금액이 내가 알아본 금액보다 원래 금액보다 조금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금액 단위가 뉴질랜드 달러인지 아니면 미국 달러인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뉴질랜드니까 뉴질랜드 달러겠지. 결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미국 달러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 달러하고 미국 달러는 달러의 금액이 하나로 뉴질랜드 달러가 820원, 미국 달러가 지금 142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차이 나는 그 환율인데 그게 미국 달러로 결제가 되니까 훨씬 비싸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업체를 밝히진 않겠지만 그걸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그 결제 단위를 화폐 단위를 결제를 하고 나서 알게끔 해서 제가 그걸 환불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사용자가 지금 내가 한 행위가 어떻게 들어갔고 어떤 상황인지를 명쾌하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되게 나쁜 UX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기어를 넣었을 때 그게 전진 기어인지 후진 기어인지 모르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았을 경우에는 내가 후진인데 전진으로 착각해서 악셀러레이터를 꽉 밟으면은 어떻게 돼요? 뒤에 가서 박으니까 큰일 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클리어 레코그니션입니다.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선택했는지,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건지 뒤로 가는 건지, 기어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예전에는 그것을 기어를 보고 확인했지만 요즘에는 클러스터 게이지 계기판에 보여줍니다. 내가 기어를 드라이브를 넣는지 리어를 넣는지를 아니면 중립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쾌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불안해요. 내가 이거를 악셀러레이터를 살짝 밟아볼 수 있지만 매번 그러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D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믿고 밟습니다. 앞으로 가는 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주문의 실수를 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아까 그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몇 번 계속 확인을 해주거든요. 그 프로세스 상에서 계속 경유를 선택했다는 걸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클리어 레코그니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명쾌하게 알아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스템에는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지금 단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항상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Proceeding, Handling Major Decision, 그러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의사결정이 지금 결제라든지 예약이라든지 예약 확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취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은 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커머스를 한다거나 뭐 보험을 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사용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자동차 같은 피지컬 UX 같은 걸 할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죠. 지금 클리어하게 내가 뭔가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내가 치킨 배달했는데 아직 안 와. 언제 올 건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언제 주문이 됐고 언제 뭐 조리가 끝났고 언제 배달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UX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여섯 번째는 seamless connectivity, 그러니까 이음매가 없는 아주 매끄러운 자연스러운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UX 디자인을 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 혹은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인증을 받아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본인 인증을 해서 넘어가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다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옛날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뭐 이렇게 앱을 끄고 했는데 다시 켜고 막 그 앱을 인증 받았는데 시간이 넘어가고 막 이래서 뭐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되는데 그것이 꼭 소프트웨어 간의 연결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와의 연결,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이 에어팟 같은 그런 이 보조기기들, 아니 주변 기기들의 연결도 아주 힘들게 연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에어팟 같은 그런 주변 기기를 연결할 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블루투스를 잡는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또 잘 연결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또 매번 쓸 때마다 다시 잡고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그 기기들은 연결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아까 이제 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한 것과도 이제 상관이 있는데,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을 그래픽으로 그 상황과 남은 배터리 잔량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심리스 커넥티비티가 구현이 되고 있고,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면은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기기 같은 것, 스마트폰에 연결되는 그런 기기를 할 때 이런 커넥티비티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해서 이런 연결되는 시점부터 연결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그것의 연결 단계와 그 연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거는 뚜껑을 여는 순간에 기존에 설정된 기기랑 바로 연결되게끔 돼 있고, 거기서 이제 하나를 빼는 순간 별도로 이렇게 이어버드에 각각의 좌우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여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UX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만족도와 사용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애플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죠. 주변 기기들에 대한 연결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기능들을 적재적소에다 같이 넣어주는 부분은 아주 칭찬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그래서 이런 IoT 기기라든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연결성이 굉장히 심리스하게 되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가시적으로 어디에다 보여줄 거냐. 보통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데다가 연결성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리고 누구의 기기고, 이런 부분들,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 번째는 굉장히 좀 좋은 UX를 이 앞에 나온 것들을 다 하더라도 사실은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안 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의 포트폴리오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그 대담한 솔루션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사과를 여러 방향으로 잘라볼 수 있다. 문제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솔루션을 만드는 건데, UX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의 경험을 주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이제 인터랙티브 미디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현을 하는 건데, 볼드한 솔루션, 그러니까 좀 더 대담하고 좀 더 기억에 남을 만한 솔루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성에 있어서 뭐 사용자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해주는 어떤 최소한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냥 평범하고 그저 그런 어디선가 봤었던 그러한 UX가 아니라 어떤 솔루션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또 그 전에 보지 못했던, 혹은 어떤 다른 비슷한 유형의 제품들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UX를 보다가 포트폴리오를 보다가 이게 좀 놀라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을까, 내가 하는 프로젝트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볼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MVP 모델 must present a clear solution the problem. 그러니까 MVP 모델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런 MVP 모델, 그러니까 핵심 기능을 넣어서 단순하게 만든 그런 이렇게 애자일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것에서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명확한 이 솔루션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냐를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것이 실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자에게 제시할 수 있죠. 근데 원 바이 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 가지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 거에 집중할 수 있고, 이게 하나씩 모아서 이제 트럭을 만드는 것과, MVP 모델은 이것을 완성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이제 더 키워서 해보고, 또 스포츠카도 만들어보고 트럭도 만들어보면서 이제 하나의 완결된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더 볼드한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뭐 만약에 이제 그 군용에서 어떤 새로운 군 기술에서 UX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MVP 모델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테스팅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에어비앤비의 그 발전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그 카우치 서핑이라고 해서 남의 친구네 집 그 소파에서 이제 하루 신세지는 그런 문화가 서양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숙박업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음에 만들었다가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서비스가 됐죠. 에어비앤비.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사례예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 킥스타트로 처음에 이제 아주 작은 벤처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 간단한 기능만 이렇게 수행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커졌죠. 처음엔 숙소에서 시작을 했지만 체험과 서비스까지 지금 추가가 됐습니다. 어떻게 볼드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뭐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인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UX에서는 사용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담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던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마트폰 다음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항상 있었어요. UX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였죠.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폰 다음을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구글 글라스라는 새로운 그런 뭐랄까요? 디바이스와 새로운 UX의 생태계를 제시를 했었죠. 여기서 이제 왜 이것이 볼드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핸드폰 화면을 보는 동안은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고 항상 손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거나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가장 큰 한계점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 글라스의 영상을 보면 제가 그 구글 글라스 영상을 리뷰한 것도 있는데 구글 글라스 영상에서는 실제로는 디바이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볼드한 점은 뭐냐면 두 손이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시야가 하늘을 바라보거나 창밖을 바라본다거나 여러 가지 맥락적인 그 포스터를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그 음성인식 AI를 불러서 상호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시키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아주 잘 녹아들어서 우리의 삶을 보조해주고 도와준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그 영상이. 그래서 그것에서 볼드한 솔루션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품은 시제품도 만들어지고 실제로 그 서드 파티 개발자를 위한 프로토타입이 판매가 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한 소송의 우려로 상품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굉장히 그 10년 전에 그 스마트폰의 전성기에 나왔던 제품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혁신적인 볼드한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대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담해야 돼요. 8번